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소개해드린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파에게는 진실이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통계 조작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찬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을 받고 보니 정말 아찔했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좌파 정권이 5년이 더 계속됐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찔했다. 이런 건데요. 오늘은 그 통계 조작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공직자는 있었다. 진실을 지키려고 했던 진짜 공직자는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와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부동산원의 고위 직원들이, 고위 간부들이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새빨간 거짓 통계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에도 끊임없이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그 공직자들 얘기가 있습니다. 사례를 제가 세 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인데요. 그때 부동산원 주택 통계부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에게, 그러니까 상급기관인 거죠. 부동산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로 위에가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주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한 통계 보고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앞주에 비해서 평균 0.02%가 올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이 통계가 조작된, 형편없이 깎아내려 버린, 아파트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식의 그런 통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통계 숫자는 통계 숫자들은 놔두고 이건 자기보다 윗상관들이 이미 다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함께 보낼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자료 보냅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서술 문장을 쓸 때 그 이메일 본문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실제 시장 상황은 0.1% 이상으로 보입니다. 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그 통계보다 5배, 5배나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통계 보고서를 보내면서 이 통계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라는 내용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원 직원들이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으로 거짓 통계를 만들어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파일을 만들어서 메일로 보낼 때 그 메일의 수신자 중에는 청와대 정책실이라든지 국토교통부의 그 관련 부처라든지 부동산을 형편없이 압박을 해서 거짓 통계를 뽑아내려고 혈안이 됐던 그런 사람들도 이 파일을 받아보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양심 세력이 혹여 있다면 그것을 눈여겨 봐주십사. 왜냐하면 이 이메일 그 메신저 수신자들은 조금 더 그보다 범위가 넓은 그런 청와대 간부들, 국토교통부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진실을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새빨간 거짓말 통계 플러스 진실을 담고 있는 이메일 본문을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되짚어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 바로 다음 달인 2017년 6월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원에 지시를 내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실시하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중간에 한 번 더 보내라. 중간 집계값을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가 여러 가지가 난무하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보는 것은 중간치, 그리고 7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보는 것은 확정치 또는 뭐 속보치, 이렇게 여러 통계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치하고 확정치하고 차이가 나거나 중간치보다 최종치의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보고가 되면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이 사람들아 왜 중간치보다 최종치가 통계가 더 높게 나왔어? 와서 설명해봐. 이렇게 윽박질렀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들어와서 설명해봐. 국토교통부에 와서 설명해봐. 이것은 너 목이 몇 개나 되냐? 네 모가지 몇 개야?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인사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마지막에 가서는 조직을 날려보내야겠다. 예산을 전에 깎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현장 답사를 해서 현장에서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통계를 깎아서 보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통계를 가진 다음에 그것을 청와대 입맛에 맞게, 문재인 청와대 입맛에 맞게 그것을 다시 한번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임사원이 이번에 밝힌 바에 따르면 양심의 목소리를 끝내 숨기지 않고 누군가는, 국토부의 누군가는, 그리고 청와대의 누군가는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통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고발하는 그런 이메일 본문을 적어 보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메일 수신자는 한국부동산원에 압박을 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과 관계가 없는 다른 부처에 있는 청와대 간부나 부부의 간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증인처럼 그것을 좀 알고 있어달라라는 속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메일 본문에는 이걸 고발한다고 해서 고발 멘트라고 불러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런 내용을 거기 많이 담았다는 겁니다. 사례를 또 하나 들어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19년 5월 청와대와 국토부에 이메일로 보냈는데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보고서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울 송파구는 잠실권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아 구 송파구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플러스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적어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임금님은 벌거벗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벌거벗었습니다. 라는 말을 거기다 적어놓았던 것이지요. 세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6월, 이때는 그 전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부동산원의 조작된 통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승세로 전환이 이미 됐는데 당시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은 다 죽어요.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 주일만 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서를 제발 좀 올려달라라고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하소연을 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에서는 그 앞주에 비해서 0.01%가 떨어졌다는 조작된 통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고서 메일 그 본문에는
시장은 이미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KB 부동산 통계로는 2주 전부터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것은 아파트 값이 이미 오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사례를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2018년부터 부동산원 통계 숫자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도 부동산원 직원들은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지금 감사원도 그렇고 이 부동산원의 그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진짜 공직자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아본 청와대와 국토부의 담당자들이 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조작된 메일을 보고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 부동산 통계는 마치 중국 공산당 통계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 수방 국가에서는 중국의 경제 관련 통계에 대해서 거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실업률이 얼마고 성장률이 얼마고 뭐 이런 물가 통계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표를 스스로 구해서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값을 따로 실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걸로 지표를 삼는다든지 또는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죠. PMI라는 것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 말고 이른바 리커창 지수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요. 엊그제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68살로 세상을 떴다는 리커창 이극강 전 총리.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려면 세 가지 지표를 봐라. 당국이 발표하는 성장률 지표 이런 거 보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봐라. 첫 번째, 철도 물동량을 봐라. 두 번째, 전력 소비량을 봐라. 전기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공장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전기 소비량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증가율을 봐라. 기업이 움직이면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일으키는데 그게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다시 요약을 해드린다면 철도 물동량 그리고 전력 소비량, 은행 대출 증가량 이런 것을 보면 중국 경제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 아파트값 미친 집값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하나씩 그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는 셈인데요. 청와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이 3자가 공동 주범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